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고지론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산입니다. 지금 국민도 허급직업이고요, 정부도 허급직업이고요, 정신 못 차립니다. 서로 국민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요, 정부도 지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전셋값 천장이 안 보인다. 한 집 보는데 세입자가 막 10팀씩 몰려. 여기는 한번 뉴스 봐보겠습니다. 서울 반포역 인근 A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 전세 매물을 보겠다고 매수자 6회 팀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가족당 2, 3명이 각각 공인중개사까지 포함돼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더니 엘리베이터도 막 두세 차례에 걸쳐 안 타고 올라가고 집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해진 수요자들이 주말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논란 속 집주인 세부담 전월세 인상, 불안한 세입자 전세 쌓기 혈안, 서울 핵심지 1년 새 1억에서 2억 상승,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세부담 역전의 양도보다 증여, 정부 또 허급지급도 증세. 지금 다주택자 아파트 두 채나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좀 내놔라, 손해보고. 정부 취지는 그거죠. 손해보고 내놔라예요. 손해보고. 그냥 내놓으라가 아니라 손해보고. 손해보고 내놔야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고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인간은 다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손해보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자녀에게 증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증여하면 그래?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취득세를 왕창 때리겠다고 하네요. 또 증여 취득세 해가지고 최고 12%까지 때리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또 이제 기준이 30세예요. 30세 이하, 25세나 27세 자녀한테 세대 분리를 시켜서, 우리 법에는 또 20세면 세대 분리가 되어져요. 또 청약할 때는 20세에 세대 분리해서 1순위 청약권 하나 주잖아요. 근데 세법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 아파트 5억짜리 살라고, 10억짜리 살라고? 너 돈을 언제 벌어놨어? 20대, 네가 21살 됐는데 돈 못 벌어놨잖아, 솔직히. 이제 이 논리죠. 그래서 30세는 되어야, 30세가 넘어가야 네가 돈도 벌어놨고 했겠지. 그래서 증여는 30세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로 했어도 그것을 한 세대를 보고 12%씩 막 때리겠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30세가 넘어간 경우는 8%, 지금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 복잡해요. 3.5%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아직 아니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하겠죠. 여당이 지금 해놓고 안 한 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내년 공급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정부는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공급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 년 때도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통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것은 실질적인 공급할 수 있는 그 통계 물량을 재는 거고, 정부는 인허가만 받아놓은 것은 무조건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인허가를 잡아놓고 건설회사의 사정, 또 분양시장의 사정,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서 실제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제 인허가 받은 물량은 무조건 다 이렇게 통계를 뽑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시각은
똑같이 뭐 되실 거다. 그런데 이제 민간 업체, 시민단체 여기 무슨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해서는 이렇게 틀리는 거죠. 자, 봐보겠습니다. 박선욱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주택 공급 확대 의혹과 관련해 막연하게 공급 부족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5만 3천 가구 정도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는 평균 4만 6천 가구가 계속 공급된다. 주택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설명이고 국토부는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3만 6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8천 가구고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만 5천 가구로 급감합니다. 정부 통계가 큰 차이예요. 그 이유는 부동산 114는 실제 분양 공고가 난 단지만 짓게 하는 방면, 그죠? 이 건설회사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뭐 분담금이라든지 조합원 간의 분쟁,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는 받아져 있지만은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정부는 분양 사전 절차인 인허가만 완료된 단지는 모두 포함해 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인허가 위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정부는 낙관론에 가깝다. 자, 집값 등이 진앙지인 서울에서는 이처럼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데 전체 가구수는 늘면서 주택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2018년 382만 가구, 2021년에는 386만 가구 이렇게 증가 추세고 있고요. 2027년에는 39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16년에 102%, 2018년에 104%, 이 기간 서울은 96%에서 96%까지 96.3%에서 95.9% 살짝 하락했고요. 경기도로 밀려난 상황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의 잠재적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제 옆에 상계 신도시는 사실상 멀고 재개발은 공급 안 하고 요것 때문에 그렇다. 자, 대충 판단하시겠죠? 그럼 이제 정부는 이제 여기서 시장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정부 말을 믿을 것인지, 이렇게 민간 업체, 부동산 114, 뭐 경실련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무슨 부동산 전문 회사가 발표하는 자료를 더 믿을 것인지, 누구 자료를 믿을 것인지,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주인들이 매물 걷어들이고 관망 똘똘한 채는 더 심화될 것이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신청 불황자의 실거래가 추이를 봤더니 2019년 2월에 12억, 5월에는 13억 3천, 7월에 13억 5천, 10월에 15억 8천, 11월에 16억 5천, 지금 2020년에 17억 8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승고력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 주택수 줄이더라도 지방, 수도권, 서울 순으로 정리할 것이고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대책 발표날 신청 불황자가 신고가를 또 찍었다. 한 번 팔면 다시 사기는 힘들어. 강남 마영성 썰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주택자들은 이제 또 분명입니다. 월급을 통째로 보유세로 내판. 공시가격 10억 옥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내년 보유세 424만원. 투기꾼도 아닌데 세금 폭탄. 서울 대부분 100만원 이상 상승. 투기 안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왔는데도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 1주택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주택의 세부담 상한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지만 1주택자 세금들도 급증하고 있다. 12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는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폭 증가했다. 주요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증가율은 100%에 이를 전망이다. 죽어나겠죠? 죽어나겠다. 서울 옥수동 레미안 리버젠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재산세만 228만원에서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 재산이 315만원 늘어났고요. 내년 보유세는 424만원, 올해에도 34.7% 재산세 진짜 한 달치 월급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네요. 서울 평균 한 급여가 한 500 가까이 되죠. 500 된가요? 500만원? 500만원 되고 대충 400만원, 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재산세가 나올 것 같아요.
갖다 바치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도 매일경제신문에도 양도세 회피 막는다며 증여세 때 취득일세 인상 최고 현재 4%에서 최고 12%까지 아까 이거 제가 좀 설명해드렸었죠. 네, 이렇게 대한 내용이 되어진다. 이게 뭐냐? 현 정부는 그 소득 1분이자들 있잖아요. 1분이자를 1분이자 2분이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 뜯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소득 3분이자들이 가장 많아. 나도 소득 3분이자쯤 되거든요. 우리 가족도. 근데 대부분 이게 그 좌파 정권에 이렇게 그 선동 정치에 개성이 좀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지해주고 투표를 해주고. 근데 현실은 어떻다? 내 것 왕창 뺏어가서 3분이자, 4분이자, 5분이자들 거 왕창 뺏어가서 누구한테 준다? 1분이자, 2분이자한테 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책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급격하게 진행되면 어떻게 된가요? 지금 현재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로 안 뺏기려고 해요. 서로 안 뺏기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 서로 안 뺏기려고 하면 자영업자도 종업원 잘라. 그잖아요. 이게 부동산 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도 중견기업한테도 세금 때려. 세금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납품업체 더 쪼아대겠지. 단가이나 그 다음에 또 뭐야? 정규직은 못 잘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치? 계약직부터 잘려나가는 거야. 계약직부터 잘려나가.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아웃된다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정확한 대기업 같으면 정규직들은 급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뜨려지고 매출액이 줄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규직도 잘리는 거야. 안 잘릴 수가 있나 정규직이. 이 회사가 망할 건데 회사가 망한다고 되면 정규직은 나발이고 법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법에는 불가능해도 현실은 그냥 하게 되어져 있어. 돈이 없으면 그냥 잘리는 것이지 어떻게 돼? 이게 안 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정규직도 못 자르게 되어져 있지만 정규직에도 자를 수 있는 외적인 조항들은 있죠. 자 있습니다. 급격한 무슨 사유. 자, 결론은 우리도 잘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사 이런 거 갑자기 너무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줄줄이 잘려 나가잖아요. 줄줄이 잘려 나가고 항공사의 청소 영역직들 바로 잘랐죠. 바로 자르고 현 정부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기사 보고 도와줄 줄 알았더니 경찰들이 가서 강제로 어떻게 했어요? 데모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데모도 못하게. 이상한 정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를 찍어준 그 시민들, 자기를 찍어준 그 노동자들. 근데 왜 정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대한항공이라는 회사한테 이 비정규직인 청소 영역직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화해 계속 채용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안 거야.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적자 나서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계속 종용해 정규직화? 그러니까는 위에 경영진이 자르는 거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지. 근데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있으면 정권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조용히 잘려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래서 경찰들이 아예 데모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법칙은 저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다 적용되어져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줄고 있죠. 지금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정부는 줄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민간 부동산 업체들, 부동산 114, R114, 닥터 아파트,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경실련.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파악해보면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부동산 공급 물량이 대폭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내년에는 절반가량 줄 것이다.
이 줄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르지 안 오르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